이론적으로 뚫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FBI의 결단, 마이크로소프트에 방문을 합니다. 노트북을 들고 똑똑똑. 좀 말로 하기 좀 그런데 비트라커 키 가지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있는데요, 이게 사실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 하드웨어 비밀번호가 왜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지? FBI가 괌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구호 프로그램에서 200만 달러, 28억 정도가 되는 횡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청서를 조작하거나 허위 청구서를 내가지고 몰래 빼돌린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었어.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의심되는 사람들을 압수수색합니다. 노트북 세대를 가져왔는데 이 노트북 세대를 열려고 보니까 비밀번호가 잠겨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어떻게 뚫지? USB가 있으면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USB를 이용해서 뚫으려고 했어. FBI가 선수 입장하고 비밀번호를 우회하려고 했는데 하필 비트라커 암호화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비트라커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윈도우즈에서 하드디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 하드디스크를 몰래 떼가지고 훔쳐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도 같이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얘를 싹 다 암호화를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부팅할 때 얘를 다시 복호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커가 이 하드디스크를 몰래 가져가도 볼 수 없게 만든 기능이 비트라커입니다. 어쨌든 컴퓨터를 부팅하면 풀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거를 풀 수 있는 키는 어디에 있어요? 노트북에 있습니다. 노트북 어디에 있어요? 바로 TPM이라는 하드웨어 칩 안에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FBI가 노트북을 압수했다면서 노트북을 이걸 가지고 풀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비트라커는 특이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 비트라커가 암호화를 하는 요 열쇠는요, 한 번 더 암호화를 합니다. 이 TPM은 기가 막힌 특징이 있어요. 얘는 밖에서 이 TPM 안에 있는 열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읽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어떤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열 수 없는 박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키를 사용하느냐? 그래서 이 안에는 진짜 열쇠가 있어. 이거는 누구도 못 봐요. 그래서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부팅이 될 때 얘가 판단을 합니다. 너 지금 정상적인 부팅이네. 암호화된 열쇠 덩어리를 TPM 안에 쏙 넣으면 얘가 진짜 열쇠를 뱉어줍니다. 그럼 그 열쇠를 가지고 얘를 푸는 겁니다. 얘는 이론적으로 뚫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안에 있는 찐 열쇠를 찾으려면 얘를 칩을 뜯어서 하드웨어적으로 막 분석하고 신호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얘가 날아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FBI가 이 비트라커에 막혔어. 정상적인 사용자가 로그인 해줘야만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이거 노트북 주인들이 풀어주겠어요? 진실의 방에 가면 풀어주긴 해. 근데 미국에서는 진실의 방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안 풀어줍니다. 나는 비번 까먹었는데 그거 네가 알아서 해. 이거 난감하네. 이거 노트북 이거 분석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FBI의 결단, 마이크로소프트에 방문을 합니다. 노트북을 들고 똑똑똑. 저기요, 좀 말로 하기 좀 그런데 에이 없겠지 비트라커 키 가지고 있어요? 뻘쭘 하면서 물어봐. 혹시나 있는가? 물어봐.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있는데요? 이런 빅테크들은 수사 목적으로 이런 개인정보들, 암호화 열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비밀번호는 제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잠시만요. 메일 보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FBI가 암호화 키를 요구하자마자 암호화 키를 넘겨주었습니다. 엥? FBI도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되네? 그렇게 사건은 해결되고 범죄자를 잡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 어쨌든 이 노트북의 하드웨어 비밀번호가 왜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지? 사실 이 비밀번호는 내 거잖아요?
그 누구도 풀 수가 없는 거야. 나만이 풀 수 있어야 이제 진정한 보안 기능인데 이 키를 왜 네가 가지고 있었을까? 라는 게 의문인 거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이 꽤나 당혹스럽습니다. 저기 님들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는 안 준다고 안 했는데요? 고객 정보를 안 준다고는 안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 사이트에 보면요, 모든 법적 요구를 검토해서 유효성이 있다면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고객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라고 써놨어요. 아, 그렇구나. 고객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말을 했었구나.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게 일부분만 잘라왔거든요. 자, 요 아랫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정보에도 암호화 키나 암호화를 해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라고 써놨어요. 뭐야? 이게 진짜 제가 뭐 어디 이상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인크립션 키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 어떤 정부에도, 미국 정부가 어떤 정부는 아니죠? 우리 정부잖아. 우리 정부는 줄 수 있는 건가? 이렇게도 한번 또 해석을 좀 해보고요. 아, 제가 놓쳤던 게 있어요. 놓쳤던 게 있었다. 암호화 키, 인크립션 키, 암호화 키를 준 건 아니야. 복호화 키는 줄 건데. 아, 뭐 그렇긴 하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복구 키를 우리는 제공할 건데요 하고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그냥 해석해 본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크립션 키는 우리 절대로 주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줬길래, 자, 그러면 이 복호화 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가지고 있냐? 이게 조금 이상했죠. 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을까? 사실 이거는 비트라커의 복구 키를 클라우드로 보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내가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서 관리하고 저장할게요 라고 내가 선택을 하면 나의 복구 키가 저장이 됩니다. 왜냐면 비트라커 키가 만약에 우리가 까먹었어, 진짜로 그 하드디스크가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이 복구 키를 클라우드에 저장해두는 기능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MS 계정에 비트라커 복구 키를 백업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매년 20건 정도 비트라커 키를 요청 받아왔어. 근데 그때 우리가 일부러 안 준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 저장을 안 해가지고 못 준 것 뿐이지 우리는 원래 주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클라우드에 이 비트라커 키를 보관을 해놨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 암호화는 풀릴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생각보다 심각한 이야기인지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비교를 해볼게요. FBI가 싫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이거든요. 범죄자들을 잡아 스마트폰을 분석해야 되는데 범죄자들이 이 스마트폰을 안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플한테 부탁을 하지만 안 풀어줍니다. 지금까지도 풀어준 적이 없어요. 안 풀어줘. 그게 가장 큰 사건이 바로 무엇이었냐? 2015년에 샌버너디노라는 지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용의자를 찾았는데 그 용의자들의 스마트폰을 확보한 거죠. 누구랑 이런 작전을 세웠는지, 누가 공범인지 이걸 확인하려면 이 핸드폰을 열어서 누구랑 통화했는지,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범죄자들이 안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폰 5였다고 해요. 아이폰 5인데 아이폰 특성상 잠금 해제를 하지 않으면 이 안에 데이터가 완전 암호화가 됩니다. 이 핸드폰에 있는 디스크를 빼가지고 데이터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핸드폰 비밀번호를 넣어야 디크립션이 되고 볼 수가 있거든요. 패스코드 비밀번호가 뭐 6자리 숫자잖아요. 뭐 4자리든 이걸 막 대입해 볼 수도 없어. 왜냐? 이게 무제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1분 있다가 들어가세요, 1시간 있다 들어오세요, 99년 뒤에 들어오세요, 나 죽었을지도 모르는, 막 이런 식으로 무제한적으로 기다리거나 아니면 10번 이상 틀리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가 된다거나 이러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막 뚫어보지도 못해.
그래서 FBI가 여기를 찾아갑니다. NSA를 찾아가요. 야, 솔직히 말해봐. 이거 해킹해 봤지? 아이고, 알고 왔어. 너네 이거 뚫어 봤잖아. 하면서 물어봅니다. 우리 좀 도와줘라. 이거 최신 폰이잖아. 우리도 못 풀어. 우리도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냐 하면서 알고 보니까 NSA도 FBI한테 물어보고 싶었대. 야, 너도? 하면서 마주보고 있었어. 자, 그래서 FBI가 어떻게 하느냐? 안 되겠다. 이거 뚫으려면 방법이 없어. 애플을 찾아갑니다. 비번 이거 좀 풀어줘. 이거 풀어줘. 하니까 애플이 당황해 합니다. 왜냐? 비밀번호는 우리가 저장하지 않는데 우리가 풀어주고 싶어 진짜. 근데 이거 비밀번호를 우리가 몰라. 애플은 알려주고 싶어도 못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비밀번호 왜 수집 안 했어? 수집하지 하다가 FBI가 제안을 합니다. 야, 그러면 그냥 말하는 건데 혹시 비밀번호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백도어를 만들어줄 수 있겠니? 황당해 했겠죠? 님 제정신이세요? 그러나 FBI는 호소를 합니다. 진짜 믿어줘. 나 이번 딱 한 번만 쓸게. 네가 만든 백도어 또 안 쓸게. 이번 그 총기 사건 그 범인만 잡을게. 진짜 내가 뭐 어떻게 할까? 라고 하면서 우리 진짜 한 번만 쓸게 하면서 백도어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애플은 야, 그건 좀 아니지. 그건 좀 위험하지.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FBI는 어딜 찾아가느냐? 법원에 찾아갑니다. 애플을 가리키면서 쟤네가 안 도와줘요. 진짜 충격적인 건 법원이 FBI의 손을 들어줍니다. 애플, 너 그거 풀어줘. 법원 명령을 내립니다.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요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라고 법원 명령이 떨어져요. 자동 삭제 기능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회하거나 비활성화를 시키거나 비밀번호 추가 지연을 도입하지 않도록. 이게 뭐예요? 비밀번호를 뚫을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라. 자, 그렇게 애플은 어쩔 수가 없어. 백도어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는데 갑자기 돌연 FBI가 님들 취소 백도어 개발 요청을 철회합니다. 안 만들어줘도 됨.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애들이 해킹해준대. FBI가 구했던 겁니다. 제3자의 그룹에 컨택을 했다고 합니다. FBI가 애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제3자로부터 해킹 도구를 구매를 해서 애플 폰을 해킹을 해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해당 도구의 가격이 130만 달러가 넘었다. 즉, 이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애플이 이 개인정보를 정부에게 쉽게 넘기지 않는구나. 물론 넘기는 영역이 있긴 하겠지만 비밀번호가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이게 좀 민감하거든요. 내가 설정한 비밀번호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비트라카도 사실 마찬가지긴 해요. 정부에게 넘겨준다는 것 자체가 범인은 잡았지만 고객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긴 하지만 그 수사에 저는 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과연 옳은 일인가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서버에 로그가 남아있어.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건 사실 저는 상관없다고 보지만 개인의 뭔가 비밀정보 이런 것들을 넘기는 거는 과연 서비스 제공자들이 하는 옳은 일일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죠. 고객들 입장에서 유쾌하진 않죠. 내가 범죄를 저지르진 않을 건데 법의 기준에 따라서 내 정보도 쉽게 열람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은 계속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기능은 반대로 악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만들었어. 절대 뚫을 수가 없어. 자, 여기에 열쇠를 하나 만들어. 자, 그런데 이 열쇠가 없어도 뚫을 수 있는 마스터키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얘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도 또 하나의 취약점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해커들은 역으로 이걸 이용해서 뚫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노트북을 훔쳤어. 비트라커에 잠겨있네. 그러면 아휴, 어쩔 수 없다. 닫아야 되는데 저번에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라커 키를 제공했는데 MS 계정에는 비트라커 키가 있구나. 그러면 MS 계정을 탈취해서 이걸 뚫으면 되겠구나. 그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구성을 해두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또 입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